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대망의 이벤트의 날이었죠. 자, 먼저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4월 30일과 이제 5월 1일에 그런 연준회의의 의사록 공개에서 좀 더 매파적인 분위기가 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 장중에 개장하자마자 40분 만에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바로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이고요. 장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기에 오늘 지금 시간 외에서 4%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액면 분할을 공개했습니다. 10대 1의 주식 분할. 과연 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무려 262%의 발표치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발 썸머랠리가 과연 가능할지 좀 분석 필요로 해보입니다. 자, 클로징 라이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망의 날 먼저 어떤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나왔는데 모기지은행협회에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7.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3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 나왔고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한 1.9% 정도 감소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180만 배럴이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예상하기를 한 250만 배럴 감소할 거다 했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크루드오일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또 오펙 회의가 다음 주 주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감산 아니면 감산 연장 이런 이슈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아마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존 주총을 했는데 이사들은 그대로 다 유임이 됐어요. 전원 다 유임이 됐는데 이제 안들이 올라온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거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당금도 아직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알렉사에 대해 가지고 월별 요금을 청구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아마존 주가가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룰루레몬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올해까지 좀 쭉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난밤에도 마이너스 7%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최고 제품 책임자 이제 CPO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7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자리를 옮기는 다른 데로 이제 퇴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웹부시 쪽에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나갔으면은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어제 퍼스트 솔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도 17%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UBS에서 인공지능 시장이 확산되면서 전기 시장도 같이 확산되는데 그중에서 펄스 솔라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 동안에 주가가 50%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3% 4%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 외에서 올라가는 게 조금 뜨뜨미지근합니다. 한 $1,000 정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매출과 지금 순이익이 200%대 400%대 기대치를 다 넘어서 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주식 분할하게 되죠. 6월 7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이제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가격으로 하면 $98가 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분할을 했을 때 주가 흐름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못 따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연준 의사록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게 너무 부진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뭔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들이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그냥 연준이 기대하는 2%대로 언제쯤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나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조치가 인상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뭐 매파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나마 지금 중저소득 가구, 이제 그 중산층 아래쪽에 있는 그 가구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뭔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더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F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오늘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제 그 시점으로 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면서 3대 지수가 어제 하락 마감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조금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분석을 내주셨는데 지금 한 3, 4%가량 오르는데 이 정도의 매출과 주식 분할이라면 더 크게 올라야 되는데 라는 좀 아쉬움도 표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면에 또 테슬라, 유럽에서의 판매량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오늘 또 하락 소식도 들립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 살펴볼까요? 네, 에너지를 선도를 해가지고 이미 소비재, 유틸리티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조금씩 밀리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소비재 업종 쪽은 이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가지고 한 10개 산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볼 게 스페셜 소매점 산업입니다. 지금 스페셜 리테일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밤에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보였습니다. 사실 초반에 굉장히 상승 잘 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밀리면서 10%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좀 고가의 가정용품, 주방용품들을 갖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를 하는 그런 매장인데 좀 고급 백화점 매장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수익이 EPS가 54% 증가해서 4달러 7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EPS가 왜 이렇게 늘었나를 봤더니 과거에 지금 경영진들이 비용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이걸 되돌리면서 순이익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영향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어떤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성장에 대한 그런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익을 좀 실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터져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겟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EPS 보면은 2달러 3센트 나왔거든요. 이게 추정치가 2달러 5센트인데 가이던스를 놓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마이너스 3%나 하락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쇼핑객들이 타겟을 찾는 것과 그리고 월마트를 찾는 것에 있어가지고 좀 차이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면서 주가가 더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었고 지금 월마트와의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0개 이상 지금 한 6,500개까지도 품목들의 가격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문제시되고 있고 지금 주식 환매 같은 경우에도 97억 달러 정도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환매를 하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36억 달러 현금 확보를 하긴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유럽 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4월 달에 등록된 대수가 13,951대로 나왔는데 이게 2023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 문제는 이 상황이 중국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경쟁사인 BYD가 판매량이 50% 증가하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0%나 감소하는 거꾸로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유럽 쪽으로 확산되면서 테슬라가 지금 10% 인력 감축하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인력이 더 추가적으로 감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홍해 공급망 중단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베를린의 기가팩토리가 한 2번 정도 또 폐쇄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는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뭔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약간은 지금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브랜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이런 불안한 얘기들을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짚어주셨는데요. 어제는 테슬라가 전기 트럭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이제 유럽에서의 판매량 급감으로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의 주가는 26%나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들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F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분석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